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바 개발자 로드맵에 대한 영상을 레코딩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강의를 오픈한 이유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자바 백엔드 개발자로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 오래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작을 했던 영상은 사실 자바 기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의 발자취를 훑어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수강 후기에도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강의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기술이 많이 바뀌었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들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10년 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대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버전이 올라갔죠. 과거에는 스프링 2.x 때 버전을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6.0대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프링 붓도 많이 버전업이 됐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부터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큰 그림을 기반으로 자바 백엔드 개발자로 입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별도의 강의를 오픈해서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 자바 백엔드 기술들에 대한 강의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 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의들을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술의 로드맵이라는 관점에서 자바 백엔드 개발자로 입문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레벨, 어떤 수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홀에서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는 직원이 따로 있죠. 자, 그리고 손님한테 주문을 받으면 주문받은 음식을 주방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음식을 요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주방에서는 손님한테 받은 주문에 따라서 음식을 요리를 하게 되죠. 요리가 다 끝나면 그 음식을 홀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해서 손님한테 최종적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손님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나갈 때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하는 직원도 별도로 존재할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다들 각자의 역할이 있죠. 물론 직원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주문도 받고 계산도 처리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직원들이 자기만의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레이어별로 자기만의 역할을 담당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아키텍처이고요.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가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스프링 붓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먼저 제일 위쪽에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역할은 뭘까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가장 먼저 전달을 받습니다. 스프링 붓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아마 컨트롤러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요청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아주 구체적인 로직을 수행하죠. 이런 구체적인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클래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서비스 클래스가 동작하는 레이어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이고요. 서비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서비스 레이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수행하고 나서 생기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얻어오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레이어가 바로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스프링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리파지토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잘 그려 놓으시고요.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예제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코드는 할리를 등록하고 할리를 조회하는 스프링 붓 기반의 간단한 예제 코드인데요. 샘플 코드이기 때문에 할리를 관리하기 위한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두 컨트롤러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역할을 할 테고요. 그리고 투두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두 리파지토리는 데이터 레이어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랙션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요걸 스플릿을 해서 3개 클래스의 코드를 모두 다 한꺼번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할리를 등록하는 흐름을 한번 볼게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전달받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to-do request라는 이 클래스의 객체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 데이터를 가지고 이 post to-do라는 메서드 내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로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to-do request 클래스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증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컨트롤러 쪽에서 하는 역할은 딱 이 정도입니다. 들어오는 요청 데이터가 적절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역할만 수행하고요. 정상적인 데이터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서비스 레이어 쪽으로 구체적인 처리를 넘기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투두 서비스 클래스의 register to do 메서드를 호출해서 할 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두 서비스 클래스를 잠깐 볼게요. 지금 샘플 코드는 로직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비즈니스 로직이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여기 비즈니스 로직이 존재를 하죠. 할 일을 수행하는 날짜가 유효한 날짜인지 아닌지를 여기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할 일이라는 특정 도메인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미리 요구사항에 지정을 해놓고 이 규칙들을 잘 지키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도메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투두 서비스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효한 날짜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예외를 위쪽 레이어로 이렇게 들어오 하겠죠. 자, 그게 아니라 유효한 날짜이면 다음 로직을 수행하면 됩니다. 여긴 뭐 심플하게 다음 로직이 바로 투두 리파지토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할 일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투두 리파지토리를 잠깐 볼게요. 자, 세이브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겠죠. 자, 그러면 투두 리파지토리의 세이브 메서드 내부에서는 뭐 스프링의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할 일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로직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투두 리파지토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투두 서비스에서는 도메인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러에서는 들어오는 클라이언트의 요청만 전달받아서 유효한 데이터인지 체크하고 이상이 없으면 서비스 쪽으로 구체적인 처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코드량도 그리 많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코드가 뭐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직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서드 안에 모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핏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어떤 코드를 수정하고 싶은데 코드가 이렇게 많을 때 수정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각각의 레이어에서 자기만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역할에 맞는 코드만 가지고 있을 때 수정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코드량이 적을 때가 수정하기 더 쉽겠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코드를 수정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코드량이 적으니까 더 심플하고 더 코드가 더 깔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각각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도 쉽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컨트롤러에 잘 전달되는지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프링의 슬라이스 테스트 기능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 로직도 여기 들어와 있고 데이터 레이어 쪽에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랙션 하는 코드들도 이쪽에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테스트하기가 더 어렵겠죠. 자, 마지막으로 재사용성 측면에서 재사용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이 비즈니스 로직들은 뭐 여러 컨트롤러에서 이 서비스 클래스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두 컨트롤러는 웹브라우저에서 들어오는 요청만 처리하는 컨트롤러라고 가정하면 이 투두 컨트롤러는 투두 서비스를 당연히 이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투두 앱이 깔려 있고 이 투두 앱에서 서버 쪽 요청을 하게 되면 투두 컨트롤러가 아닌 다른 컨트롤러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여기 URL로 분리를 해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컨트롤러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 쪽에서 들어온 요청은 투두 서비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할 일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스마트폰의 기능 요구사항이 웹브라우저의 기능 요구사항과 다른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공통적인 요구사항들은 비즈니스 로직만 역할을 분리해서 따로 잘 만들어 두게 되면 여러가지 환경에서 들어오는 요청들을 재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웹브라우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서비스 클래스의 비즈니스 로직을 재사용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레이어별로 역할을 분리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재사용성의 수준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바 백엔드 개발자로 입문을 하신 분들은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개념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컨트롤러의 역할에 해당되는 코드만 잘 작성을 하시고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되는 코드들은 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잘 작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랙션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코드들은 데이터 레이어에서 잘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레이어별로 역할 분리를 잘 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